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죠.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 돈을 전달받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수를 20명으로 특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내 불거지는 돈봉투 의혹의 파장. 오늘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취재진들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했는데 돈봉투 의혹은 다르게 보시는 좀 겁니까? 밀지 말고 합시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길은 갈 수 있게 이러지 말고. 대표님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돈봉투 의혹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님, 송전 대표님 관련해서 귀국 요청하셨는데 답변이 온 게 있을까요? 자, 대표님, 송전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십시오. 명단도 좀 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아까 충분히 밝히셨으니까요. 네, 뭐 얘기는 이소영 의원한테 먼저 민주당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민주당 내부의 기조 자체가 이번 돈봉투 사건이 정치 탄압이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오늘 공식 사과를 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한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치 탄압이란 기조에서 민주당 내부의 대응 방안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더 이상 이게 정치 탄압이다, 부당한 이제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출의 경위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그 녹취 파일이 이제 공개가 돼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말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좀 비정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발언, 사과,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 당도 20년 전에 국회에서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을 당시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폭로하는 바람에 이게 정치적 고승덕 의원이었죠? 큰 네.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전당대회에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일반 선거법과 좀 기준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일반 선거나 정당 내 선거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일반 선거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시의원, 도의원도 뭐 정말 밥 한 끼 잘못 샀다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돈 선거 또 돈봉투 이런 데 엄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나마 돈 선거에서 어떤 금전의
금전 선거로 부패해왔던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이렇게 아주 엄정한 선거법이 적용된 결과였는데 지금 사실은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일 자체가. 또 당시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네. 또 저 전당대표 이후에 지금 이재명도 대표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 여러 말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 좀 믿기지 않은 사태가 지금 실질화되었습니다.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걸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워낙 뭐 검찰이 엉뚱한 조작을 잘하는 곳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뭐 일성이 그랬습니다. 그 비슷한 취지였는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만일 우리 정당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나 또 우리 당이나 이런 정당 내에서의 선거가 돈 선거로 만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태가 난다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아주 엄정하게 조사를 자청하고 또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리 정당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좀 환멸과 실망이 깊어지실까 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당대회 돈봉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관행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당에서 일을 한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그 3년 동안 3번의 전당대회를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반적으로 돈봉투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마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정치권에서 아직도 이런 돈봉투를 살포하는 것이 관행일 거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까 봐 네. 그 부분은 이번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굉장히 지금 믿기지 않는 일로 생각하고 네. 있다.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네, 일부 의원들의 국한된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어제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돈을 전달받은 의원들이 20명에 이른다는 게 검찰이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제 보도에 보면은 현역 의원 20명을 뭐 특정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규모고 또 사건의 성격상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의 조사라고 하는 게 수사권이 뭐 부여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통화도 있고 뭐 문자도 있고. 네. 누가 어떤 분이 대표가 직접 저는 당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갔습니다. 만약에 그 귀국 못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시면 어떻게 수동을 취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소영 의원, 지금 20명이라면 민주당 의원 지금 의석수가 169석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10%를 넘는데 자, 일부긴 하지만 지극히 일부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 내 위기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네. 다들 뭐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과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좀 비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좀 느낄 정도의 당혹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방금 대변인 발언도 나왔는데 이제 수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반드시 이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전에라도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는 네.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거나 한가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당연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당 자체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빨리 꾸려서 이게 혹시라도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출당 조치든 아니면 뭐 당직 정지든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당대회 저도 이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겪어봤는데 전당대회에서 제가 전당대 선거관리위원을 했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당내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지금 이제 돈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또 뭐 당협위원장이다 그런 모양인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특정 정당 내 경선에서 어느 진영에 개입하거나 또 지지 해결을 하거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영향력을 당원들이 판단해야 될 저 사안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또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누구를 지지해달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 당헌 당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우리 당내 경선 때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신고가 있고 고발이 있을 경우에 그 자중을 요구하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은 절대로 어느 진영의 뭐 당대표 후보의 무슨 특보니 뭐니 이런 걸 못 맡게 돼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엄중 경고도 했습니다. 일정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우리 이소영 의원도 아셨지만 저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도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뜯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정말 정치권 전체가 같이 이 문제로 국민적인 불신과 질타에 대한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귀국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이든 검찰이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 자, 룩셈부르크에서 이제 뭐 현지 정치인들하고 정부 관료들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 며칠 다녀올 예정이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조기 귀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뒤로는 일단 추가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소영 의원 그동안에 밝힌 이 입장에서 송영길 대표 이제 이 현직 대표가 빨리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송 대표 반응이 좀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요. 작년 3월까지 당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서울시장 후보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본인이 관련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본인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당대표가 요청을 하든 안 하든 귀국을 하셔서 만약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것을 소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또 언론에 사과하고 설명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룩셈부르크 일정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당내에서는 너무하신다 그런 좀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바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남의 문제를 보듯이 빙빙 도는 것은 비겁하다. 이렇게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4일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재발로 들어와서 조사받는 게 나을 거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최영두 의원님. 이 상대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단 이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빨리 그래 조기 수습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자꾸 이 조사를 피하거나 이게 늦춰지게 되면은 자꾸 일파만파로 이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한꺼번에 이 포화를 받게 될 지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들어와서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빨리 결정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또는 그 진실을 빨리 규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안 들어오고 계속 이게 시간을 계속 끌 경우에 이른바 이런 리스크와 의혹들이 점점 더 증폭이 돼서
심지어 이제 총선이 점점 더 다가오는 시점인데 내년 총선 직전까지 만약에 가게 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직 당 대표가 이 문제를 수습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하라고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당내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고 당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한 조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이 흐른다거나 내년 총선까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인데 이재명 현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귀국 등 본인이 판단할 것이고,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혹은 맞는 얘기 같은데요. 자, 이 시점에서 보면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이 관계가 주목받는 것도 사실이죠. 최영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당선된 지역구가 바로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네. 대표가 어떻게 보면 물려준 지역구라고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역구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또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을 옮기지 않았다면은 지금 뭐 당 대표가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국회 의원이 아니니까요. 의원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전현직 대표라는 점. 네. 또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송영길 대표 전 대표와 현 대표와의 그런 관계,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뭐 본인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밝히고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사안이어서 곧 다 이것이 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규명하고 해명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주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가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기는 하지만 엄중한 지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뜯어보면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소영 의원의 반론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지금 2021년 전당대회 때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 그 이후에 벌어진 대선 경선에서의 뭐 의혹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전혀 없고 지금 그냥 세간의 소문 내지는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를 가지고 여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혹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적인 동반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당 대변인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뭐 관계를 잘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는 거의 관련이 없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월 달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관계로서 굉장히 우호적이면서 정치적 동반자의 관계를 쌓아왔던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의혹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금 현직 당대표까지도 한번 흔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뭐 태도나 주장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2021년 당대표 뽑던 전당대회 말고 지금 그 뒤에 대통령 후보 뽑는 전당대회에서까지 관행적으로 돈봉투가 오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세간의 의혹을 아마 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와 뭐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현직 당대표 리스크를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지난번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또 대통령 후보 경선도 그렇긴 한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세간의 의혹이라든가 또는 상대 정당의 어떤 비판의 소지를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뭐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조사를 자청하고 나섰지만 네. 단호한 내부 조사와 단호한 또 이 조사를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완전히 뿌리째 뽑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계속 그런 세간의 의혹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뭐 정치적 음모다, 뭐 수사 이게 폭로되는 시점이 안 좋다, 이게 무슨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겠죠. 여당 대표 문제가 아니라요. 예. 자, 여권에서는 잇따라서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하고 또 엮어서 비판하는 분위기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증거가 안 나왔다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탄압, 기획 수사라고 우겼을 거다. 한 번의 사고로 어물쩍 지나갈 일이 아니다. 오늘 얘기고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사건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 수많은 부패 혐의와 측근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1당 대표를 하고 있나.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소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대 당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게 유승민 의원 주장인데요. 저는 그 관련 없는 것들을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컨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약정이 있었다, 뭐 대선 자금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언론에서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하는 그런 여당의 태도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당대회 이제 돈봉투 파문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근거와 증거가 있고 저희도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고까지 계속 회피하거나 이렇게 부인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하는 것, 비난을 하는 것도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검찰이 수사, 기소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고 계시거나 중요한 공인들께서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영두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의원 주장은 지금 드러난 것,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국한해서만 비난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 국민의힘은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엮어서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동 책임은 사실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왜 이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지금 이른바 돈봉투 문제, 이게 뭐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만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알았는지는 그건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를 둘러싸고 송영길 대표를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돈봉투가 뿌려졌던 정황은 지금 여러 녹취 파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만일 지금 현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현직도 아닌 전 대표의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걱정하는 것, 또 민주당을 또 아는 정치권 내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이 두 개가 현재 당 대표가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저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지금 여러 지금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서 기소도 되어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돌연 당 대표가 이제
계약을 물려주고 전 대표가 또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대통령 선거에서 진 뒤에 뭐 2개월도 안 돼서 급히 또 당대표가 되는 이 급작스러운 과정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는 바람에 이게 커진 것이지 공연히 저희들이 뭐 송영길 대표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 리스크와 의혹들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미 막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대표의 문제가 보태졌기 때문에 사태가 더 커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그 말이 함께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 짧게 반론을 듣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아니 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설사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큰일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직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 뭐 지역구 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건 우리 당 안에서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얼마만큼 단호하게 정말 명확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네, 이번에 이소영 의원 말에 동감합니다. 네. 네.